안녕하세요. 신성수 강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우리 페이스북 광고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은 게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영상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UI도 많이 바뀌고 기능적인 부분들도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어, 즉 우리가 캠페인을 설정하고 광고 세트를 설정하고 마지막에 광고를 만드는 이 플로어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UI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도 있고, 또 처음에 내가 광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기존에 알고 있던 광고 관리자로 못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전에 했던 그 영상을 좀 대체하는 형태로 오늘은 페이스북 광고 새로 바뀐 UI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방법을 제가 올린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큰 플로어나 어떤 툴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UI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광고를 진행을 하는지 페북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렇죠, UI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뭔가 둥글둥글해졌고 뭔가 큼직큼직해졌죠. 자, 광고를 하는 방법,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에다가 광고하기 위한 컨텐츠를 올려놓고 광고를 하는 방법, 그 방법들도 있었고요. 혹은 광고 관리자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광고를 할 건지 등등의 광고 세트를 설정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여줄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도 아마 이전 강의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광고하기 위한 필수 조건, 반드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뀐 UI 중에서는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화면에 보시면은 광고 관리자라고 하는 게 우측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단에 더보기 메뉴를 불러도 광고 관리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페북을 통해서 광고를 기존에 진행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등등에 따라서 광고 관리자 메뉴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광고 관리자 메뉴가 보인다, 그럼 광고 관리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있죠. 이름 옆에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더니 하단에 무엇을 만드는 게 나오냐면 이제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버튼이 보여질 겁니다. 메뉴가. 그래서 광고를 누르십니다. 자, 광고를 누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광고를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광고라는 걸 눌렀을 때 바로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 캠페인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무슨 카드 모양의 목표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뀐 거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목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광고를 집행하기보다도 광고 관리자를 들어가서 우리가 고급 도구를 활용한 광고를 집행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급 도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으로 바뀌자마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자, 볼게요. 이렇게 왼쪽 아래쪽에 검은색 팝업 형태로 바가 올라오면서 광고 관리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클릭해서 지금 보이는 광고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이 광고 관리자의 버튼, 지금 보이는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이 버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거꾸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내 이름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광고를 누르면 짠! 자, 목표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때 오른쪽 아래에 있던 고급 도구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광고 만들기를 누르신 후에 왼쪽 아래에 있는 광고 관리자로 이동이라는 걸 클릭해서 우리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몇 번 광고들을 쭉 연습 광고든 혹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든 혹은 우리 강의를 위해서 지금 2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처음 광고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안 보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최근에 페이스북이 광고를 하면서 각종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무언가에 동의하라고 하는 창이 뜨실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면서 무언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꺼리끼지 마시고 그냥 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광고 관리자에 들어오면 이제 왼쪽에 초록색 버튼으로 캠페인 만들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광고 관리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광고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던 화면 이제 캠페인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캠페인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어떻게 분류가 되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로 할 것인지, 두 번째는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전환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세 가지의 특징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이야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페이스북 블루프린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도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 혹은 내 브랜드의 가치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목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것과 도달이 있죠. 그럼 브랜드 인지도는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브랜드 인지도라는 목표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에 바로 나옵니다.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준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갖다가 보여주도록 하는 게 브랜드 인지도. 도달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표시하는 것. 자, 브랜드 인지도는 기억과 관련된 것, 그리고 도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표시하는 것, 즉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나 도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혹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시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도달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 유도를 건너뛰고 이번엔 전환으로 가볼게요.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회원님의 웹사이트, 앱 또는 메신저에서 중요한 건 이 뒷부분입니다. 구매 및 결제 정보 추가 등 가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합니다. 즉, 구매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구매할 행동, 구매라고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어디 있는 사람들? 회원님의 웹사이트, 즉 내가 가진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앱 혹은 메신저 등 이게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무언가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환 광고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 걸 기본 조건으로 합니다. 물론 페이스북 픽셀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전환 가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 전환 광고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광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에 있던 전환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전환, 카탈로그 판매와 같은 광고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초보자들한테는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카탈로그 판매는 뭐냐면 타겟 대상을 사용해서 내가 타겟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대상들 혹은 그 대상들을 사용을 해서 카탈로그 항목이 포함된 광고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카탈로그 판매는 주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 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갖다가 카탈로그라고 하는 곳에다가 상품들을 등록해 놓고 그 등록된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A라는 상품을 봤을 때 그와 연관된 상품들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이 이 카탈로그 판매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장 유입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매장 근처에 있을 때 매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매장 유입 광고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우리 매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백데이터들이 있어야지 이 광고는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광고는 무언가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전환 가치라는 걸 측정을 해가지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 우리 뭐 페이스북 픽셀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그 안에서 뭔가 활용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쇼핑몰을 자사몰의 형태, 카페24나 고도몰이나 혹은 메이크샵 등을 통해서 내가 자사몰을 갖춰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전환 광고의 형태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런 몰,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전환 가치를 별도로 어떤 설정을 한다거나 우리가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행사 이런 경우에도 카탈로그 외국에서는 카탈로그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들을 많이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해볼 거는 바로 관심 유도 안에 있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할 건데요. 관심 유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래픽. 트래픽이 뭔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 클릭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려놓은 내 상품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 클릭해서 내가 등록해 놓은 블로그 글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트래픽의 한 형태입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걸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트래픽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웹사이트나 앱 혹은 페이스북 이벤트 혹은 메신저 등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트래픽. 참여를 보겠습니다. 참여는 페이지 좋아요. 내 페이지 좋아요를 좀 많이 늘리고 싶어요. 즉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요. 혹은 특정한 이벤트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응답을 갖거나 게시물에 공감이나 댓글 혹은 공유 등을 늘리고 싶은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고 싶을 때 참여라고 하는 광고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각 캠페인 목표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대한 매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진행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설명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앱 설치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내가 앱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만을 가지고서 다운로드해서 누군가가 하도록 하는 것 그건 사실 앱 설치 광고에 포함시키지를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앱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특정한 URL을 그냥 트래픽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앱 설치 광고는 사실은 우리 페이스북 SDK라고 하는 앱 내에다가 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SDK를 설치한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 앱을 갖다가 단순 설치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앱을 설치한 이후에 특정한 행동들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할 때 이 앱 설치라는 광고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조회는 말 그대로 동영상 광고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때 이 질문들을 최근에 많이 하세요. 강사님,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고 그걸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페이스북 안에 있는 동영상 조회라는 것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동영상 조회는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내에 우리가 동영상을 올려서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내가 올려놓은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동영상 조회라고 하는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트래픽이 훨씬 더 유효적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 조회 광고를 통해서도 유튜브 광고를 갖다가 유튜브 링크를 우리가 달아줄 수는 있습니다. 자, 잠재 고객 확보. 잠재 고객 확보는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에 맞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건데요. 어떤 형태냐면 이 광고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보험과 관련돼서 홍보가 된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를 클릭했더니 내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수집하는 형태, 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서 그 광고주에게 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형태,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에 잠재 고객 확보 광고를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보험사들 이외에도 내가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갖다 판매하거나 할 목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기본적인 정보를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의 광고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때 잠재 고객 확보에 의한 우리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요. 메시지는 메신저,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 메신저 많이 쓰나요?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보다도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많이 쓰기는 하죠. 즉 메시지라는 것을 선택하면은 클릭해서 여러분들 광고주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뭔가 상담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메시지 광고의 형태, 메시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누가 메시지 목표를 사용을 할까요? 나는 블로그도 안 해. 나는 홈페이지도 없어. 그냥 내 광고를 보고 나와 직접 바로 메신저로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형태일 때 이 메시지라고 하는 목표를 갖다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물론 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트래픽이라고 하는 광고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캠페인 목표에서는 트래픽을 설정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광고 세트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트래픽을 선택하면 하단에 이런 게 나옵니다. 캠페인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나와요. 캠페인과 광고 세트, 광고의 이름을 미리 우리가 지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선택사항인데 미리 한번 입력해보고 갈게요. 캠페인 이름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2 스마트 스토어 방문 목적 방문 트래픽. 제가 왜 이렇게 입력을 했냐면 사실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 광고의 이름을 정하는 거는 내 광고를 보는 유저들에게 이 광고의 이름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내가 다양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내가 그때 집행했던 그 광고가 무슨 광고였지? 라고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컴퓨터로 치자면 바탕화면에 폴더가 3개가 있는데 3개 폴더 이름이 까치, 까마귀, 토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폴더 안에 뭐가 들어있지? 라고 다시 클릭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폴더 이름이 0202 스마트 스토어 방문 트래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2월 2일 날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방문하도록 하는 트래픽 광고를 한 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캠페인 이름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 세트인데요. 광고 세트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정하게 되냐면 이 광고를 누구에게 보여줄지, 그리고 어디에 광고가 노출이 되게 할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할지를 정하게 되는 게 광고 세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 볼게요. 만약에 그냥 서울, 이러면 서울 지역이겠죠. 서울 지역, 서울 20대 이상, 어떤 걸로 할까요? 잠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20대 이상의 잠옷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루에 10,000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겠다. 물론 여기에 이름을,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딱 보면 이 광고 세트는 서울에 있는 2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잠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00원씩 써서 광고한 거구나 라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광고에다가는 이미지 한 장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내가 누군가에게, 즉 내 타겟들에게 보여줄 광고는 이미지 한 장으로 구성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이름들을, 즉 폴더 명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입력해 놓고 나중에 수정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미지 한 장인데 하다 보니까 동영상 집어넣는데 어떡하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캠페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간단하게 캠페인과 광고 세트, 광고의 이름을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계속 버튼을 누르면 저는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캠페인을 분명히 내가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캠페인이라고 하는 보다 더 디테일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왔는데요. 이 단계에서 어떤 분들은 처음 광고하시는 분들은 바로 넘어오지 않고 팝업이 뜨면서 이런 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국가를 선택하세요. 결제 지불 형태를 활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US 달러가 아닌 원화로 가급적이면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아 서울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강사님, 달러로 했을 때 우리가 기타 환차손이나 뭐 결제했을 때 보다 더 이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달러로 하겠습니다. 달러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거기에 보면은 시간 설정만큼은 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에 서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2월 2일 오후 1시부터 광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광고를 하라고 한 시각 자체가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 한국이라는 시간으로 그 광고 시작 시간을 갖다 설정할지 여부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팝업이 만약에 뜨신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팝업이 뜬 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 설정에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달러보다 원화로 많이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실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달러 자주 쓰시나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루에 1일 10,000원씩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우리가 달러로 설정해 놓은 걸 잊어버리고 나 하루에 그냥 10,000원씩 결제해야지 하고 만이라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00원인가요? 10,000달러인가요? 맞습니다. 1일 10,000 달러로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제도 연락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광고 금액을 갖다가 얼마를 입력하셨다고 했죠? 얼마를 입력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300만원이 결제가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화 결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캠페인 단계로 넘어옵니다. 앞서서 우리 캠페인 목표는 설정을 했고요. 캠페인 이름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단에 캠페인 이름 있고요. 특별 광고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건 주로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 사회 문제나 선거, 정치와 관련된 광고인 경우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캠페인 상세 정보, 목표, A/B 테스트, 캠페인 예산 최적화 등등등등이 아래쪽으로 나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으나 이렇게 보이진 않았었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사실은 돼요. 우리가 초기에 광고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여기에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좀 잘 하시고 또 내가 광고 비용을 좀 높게 지불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좀 공부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공부를 해보라고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 예산 최적화를 통해서 성과가 높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예산 최적화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제 막 내가 광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A/B 테스트는 우리가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 테스트는 이런 겁니다. 내가 A라고 하는 타겟들에게 광고를 할 건데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효과가 좋을지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효과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지 광고를 할 건데 20대들이 이 광고에 반응을 할지 30대들이 광고를 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때 A/B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20, 30대를 대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광고를 갖다 테스트를 했는데 20대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광고비를 갖다가 30대들에게 지출할 필요가 없겠죠. 20대들에게 보다 더 많은 비용들을 갖다가 지출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A/B 테스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캠페인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댈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페이스북 광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보면 이 광고 관리자가 아까 처음에 기억하시나요? 고급 도구라고 합니다. 고급 도구. 고급 도구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기타 다양한 버튼들이나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앱을 개발해서 앱을 갖다가 홍보해야 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내 자사몰 쇼핑몰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사몰을 운영해야 되는 전환 광고를 해야 돼. 뭐 이런 경우들도 다 있을 테고, 또 나는 앱을 개발했는데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iOS만 대상으로 해야 돼. 뭐 이런 경우들까지도 다 이 광고 안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메뉴 중에 일부는 제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공통된 부분이 아니다. 아, 이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 오른쪽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페이스북 광고를 전체를 다 한 영상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우리 각 단계별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렇게 나눠서 3개의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캠페인 목표 설정 영상 보신 분들은 잠깐 쉬셨다가 다음 영상 우리 클릭하셔가지고 광고 세트 설정 따로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